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지금 경제 쪽 제일 큰 이슈는 예비 타당성 면제 문제입니다. 사실 저도 이 문제를 다루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네. 정치자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를 해보니까 공부가 너무 덜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지금 정부까지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는 지방 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죠. 예. 그런데 이걸 토건산업으로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한다라는 시민단체의 비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양쪽 의견이 일단 다 일리가 있다는 느낌은 드는데 예. 공부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그 소외된 지역에서의 개발을 기대하시는 많은 분들께 혹은 또 반대쪽에 상처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설프게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양해를 드리고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본 다음에 생각이 정리가 되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선대인 소장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황금선박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도 듣고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안 봐도 합니다. 비디오입니다. 우리 선대인 소장은 분명히 비판적으로 다룰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하여튼 좀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예, 아니 그 비판적인 견해가 잘못됐다, 틀에 박혔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네. 예비 타당성 문제가 네. 단순히 4대강과 비교할 문제인지 저도 이런 의문이 있으면서도 네. 꼭 토건만이 그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길인가 하는 또 의문도 있고요. 예. 네. 여하간 하여튼 공부 더 되신 다음에 네, 여하간 그러겠습니다. 더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말씀 네.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한테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이슈를 골랐습니다. 예. 근데 이번 주는 이상하게 고르다 보니까 브리핑이 다 개그 콘서트가 돼버리는데요. 오늘도 많이 웃깁니다. 예. 29일에요. 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곽상도가 문 대통령 딸 가족이 동남아로 이주를 했는데 그 사유를 밝혀라 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일단 팩트는 문재인 대통령 딸인 문다혜 씨 부부가 예. 지난해 동남아 어디로 이주를 했다는 겁니다. 예. 이걸 곽상도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 자료를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곽상도에 대해서 의원이라는 직책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 저는 이 인간을 국회의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인간 자체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 인간이 네. 얘가 이 강기훈 씨 유서대필 그렇습니다. 조작 사건의 검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1991년에 강경대 열사가 돌아가신 이후 1년의 사태들이 있었는데 예. 제야운동가 김기설 열사가 분신 후 투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때 동료였던 제야운동가 강기훈 선생이 김기설 열사 유서를 대필해줬다는 황당한 공안 사건이 있었고요. 예. 이 사건 때문에 강기훈 선생은 유죄 판결을 받아서 몇 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합니다. 물론 이후에 진실화해위원회 등에서 이 판결이 잘못됐다라는 걸 밝혀줬고 대법원에서도 24년 만에 강기훈 선생의 무죄를 확정 지었죠. 그런데 명예는 회복됐어도요. 이 개떡 같은 수사와 판결로 망가진 강기훈 선생의 삶은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강기훈 선생은 간암으로 투병 중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만 생각하면 이가 다글다글 갈리는데 예. 말씀해 주셨듯이 곽상도라는 인간은 유서대필 사건 당시에 강력부 검사로 강기훈 선생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였습니다. 이딴 새끼들이 지금 대구를 지역구로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어떻게 이런 인간들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곽상도 개새끼라고 부르고 싶은데 방송이니까 참고요. 그냥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예. 아니 곽상도 개새끼가 어떻게 그런 무지막지한 말씀을 하신 게 좋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밉더라도 곽상도 개새끼라니요. 예. 씹새끼라고 할까요? 씹새끼라니요. 곽상도 씹새끼라니. 그런 말씀은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은 호칭을 그냥 곽상도라고 하겠습니다. 예. 곽상도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문다혜 씨 부부가 동남아 어느 국가로 이주를 했고요. 문다혜 씨 아들 서모군이 그 나라에서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곽상도 발언이 진짜 개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곽 의원은
또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 사유도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녀의 교육 문제로 해외로 이주한 것이라면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흠결이 있다는 것이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해외로 이주한 것이라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자녀가 도대체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 참 신선한 발상이죠. 예. 그래요. 저기 90년대 공안검사의 대가리 수준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봤습니다. 예. 예. 저는 해외여행을 안 좋아하거든요. 여행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만약에 제가 해외여행을 나가면 저는 한국의 관광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겁니까? 뭐 이런 개떡 같은 논리가 다 있습니까? 입에서 튀어나온다고 다 말이 아닌 겁니다. 예. 적당히들 해야죠. 그런데 제가 이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지금 곽상도가 꺼낸 저 이야기요. 교육 문제로 동남아로 이주한 거 아니냐. 요 이야기를 듣고 누가 제일 시겁할 것 같습니까? 문 대통령이 시겁할 것 같나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제일 시겁하는 사람들은 자유한국당 니들이 지금까지 물고 빨았던 우리나라 부유층, 재벌 이런 애들이 쪼는 겁니다. 이게 검사 출신들이 이런 경향이 있는데 네. 워낙 아무데나 칼질을 해도 영감님 소리 듣고 살다 보니까 휘두르면 다 검술인 줄 압니다. 그런데 곽상도 씨는 지금 당신이 칼 잘못 휘두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당신 이야기 듣고 제일 즐겁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네가 물고 빨아야 되는 재벌들하고 보수층이라고요. 그래요? 그럼요. 교육 문제 때문에 동남아 지역으로 이주했다 어쩌고 이러는데 박정원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두산그룹 총수이고요. 그렇죠. 예, 국내 최초로 재벌 4세 승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2015년까지 싱가포르 영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11살이었던 아들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외국인 학교입니다. 박정원 회장 아들이 외국이라는 거죠.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싱가포르 사람입니다. 더 웃긴 건 이 아들이 싱가포르에 거주해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싱가포르 국적 사람으로 외국인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영주권을 이용해서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했다는 거죠. 예, 곽상도 씨 이런 게 교육 문제로 국적을 세탁한 겁니다. 이런 거나 좀 파고 다니십시오. 더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구본무 회장의 동생으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딸도 2009년 싱가포르 영주권을 얻어서 외국인 학교로 전학을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외국인 학교에 입학 당시에는 싱가포르 영주권이 없었어요. 그럼 못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편법으로 입학부터 시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해서 제출을 합니다. 개판 5분 전인 거죠. 외국인이 아닌데 외국인 학교에 일단 넣고 외국인인 건 나중에 취득을 하는 겁니다. 뭐 하냐고요. 이런 거부터 곽상도가 박살을 내야죠. 예. 다 날리는 재벌 회장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왜 싱가포르를 선택하냐면 이건 추정입니다만 이 나라가 영주권 얻기가 미국보다 훨씬 쉽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억에서 10억 정도를 현지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창업을 하면 영주권을 내줍니다. 그래서 손쉽게 외국인 되려고 싱가포르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보다 국적이나 영주권을 더 쉽게 내주는 동남아시아 나라가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 한 4억 현금 내면 아예 국적을 내줍니다. 정일선 비엔지 스틸 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 손자인데 폭행 사건으로 유명한 꼴통이에요. 요 인간은 2016년에 갑질 매뉴얼이라는 걸 만듭니다. 갑질을 하는데 순간순간 분에 차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갑질을 어떻게 할지 체계적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그걸 보고 갑질을 하는 거죠. 그 순간 욱해서 하는 갑질이 아니라 그렇죠. 아예 매뉴얼로 네. 만들어서. 예, 이야. 열나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예. 이 매뉴얼이 A4 100장이 넘는데 초인종 누를 때 갑질하는 방법도 있고
가방에는 양말을 집어넣는 위치가 지정이 돼 있답니다. 예, 양말을 다른 데 넣으면 들키면 이제 정일선이 운전기사를 두들겨 팬다는 거죠. 야, 예, 그런데 이 정일선 취미가 복싱이래요. 그래서 주먹이 엄청 세가지고 사람을 패는데 20대에서 30대를 연타로 복싱 기술을 사용해서 패기 때문에 맞는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이제 진짜 웃긴 건 주로 맞는 분들이 운전기사 분들인데 그 운전기사 분들을 채용을 할 때 면접을 볼 거 아닙니까? 근데 면접을 보러 가면 회사 직원들이 미리 양해를 구한답니다. 죄송한데 면접 도중에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런데요. 아니 면접 도중에 사람을 왜 패냐고요. 자기 회사 직원도 아닌데요. 그냥 뭐 안 뽑으면 되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두들겨 팬다는 겁니다. 야, 근데 제대로 미친놈인 거죠. 예, 그런데 다만 정일선은 운이 참 좋은 게 청취자 여러분들 정일선 이름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이 꼴통짓을 많이 했는데도 이 인간이 덜 유명해진 건 하필이면 비슷한 시기에 대림산업 이해욱 옥회 선생이 폭행으로 더 유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옥회 선생이 유명해지는 바람에 예, 정일선 폭행이 많이 묻혔죠. 그러니까 정일선도 또라이인데 더 또라이인 이해욱 덕분에 안 유명해진 또라이가 된 겁니다. 운도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근데 이 정일선의 부인과 자식들이 예, 2006년 1월에 캄보디아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가족들이 캄보디아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정일선 가족들은 지금도 캄보디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짓을 하느냐? 국제학교 보내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미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죠. 여기는 캄보디아보다 국적 따기가 더 쉽습니다. 예, 한 3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현대중합금속 정몽석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정주영 동생 정순영 명예회장 아들이니까 정주영의 조카가 되는 거죠. 여기도 2002년에 두 딸을 에콰도르 영주권을 따게 합니다. 이것도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이런 짓을 해요. 아니 그 외국인 학교는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길래 그렇게 너도 나도 가려고 합니까? 즉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학교는 일단 영어로 수업을 하니까요. 예, 그리고 여러 외국인들이 다니고 주한 외국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도 많이 다니죠. 뭐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도 좋고요. 한마디로 그냥 한국 학교 다니기 싫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다른 개 돼지들이랑 학교 보내기 싫어서 이런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정몽석 씨 해명이 또 가관입니다. 원래 자녀들을 해외로 유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돈을 아끼려고 에콰도르 국적을 따서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켰다라는 게 해명이에요. 예, 정주영 조카가 돈을 아끼려고 유학 안 보내고 그 3천만 원 내고 에콰도르 영주권을 따게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가난한 분입니다. 돈이 없어서 자식들 유학을 못 보내고 에콰도르 국적을 땁니다. 참 불쌍한 분이기도 한 거죠. 더 해보겠습니다. 삼성그룹 이재용 씨요. 그 자녀가 둘입니다. 이혼한 임세령 대상그룹 전무 사이에 일남 일녀가 있는데 전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기를 뉴욕 대학병원에서 태어났거든요. 그 삼성은 삼성서울병원이라는 국내 최대 병원을 보유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재용 씨 굳이 자식을 뉴욕까지 날아가서 낳았습니다. 헬조선 국민이 아니라 천조국 국민으로 살고 싶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곽상도 씨 애먼 곳에서 헛소리 하지 말고요. 이재용한테 물어보세요. 도대체 한국 경제 상황에 뭔 불만이 그렇게 많아서 자식들을 미국에서 낳았느냐고 물어보세요. 거기 가서요. 어이 곽상도 씨, 네. 털려면 본진을 털어 본진을. 그러니까요. 본진을 터세요. 본진을. 본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재용 동생 이서현 지금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죠. 제일모직 사장에서 물러나서요. 여기도 자녀가 넷인데 4명 가운데 2명을 미국에서 출산을 합니다. 근데 이서연 열정이 대단한 게요. 둘째 딸을 낳았을 때 이서연이 제일모직 부장으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직장이 한국에 있는데 굳이 미국까지 가서 딸을 낳았습니다. 원정 출산이 쩌는 거죠. CJ 이재현 회장의 누나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있습니다. 박근혜한테 찍혀가지고 엄청 고생해서
미국에서 한참 있었던 사람이죠. 예, 예. 연예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 미국인입니다. 네, 정몽구 회장의 셋째 딸 정윤이 해비치 호텔 앤드 리조트 전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정의선 동생이죠. 이 사람도 미국인이에요. 다 한국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라니 조현민 씨, 이 사람 이름이 사실 조현민이 아니죠. 조 에밀리 리가 본명입니다. 예, 역시 미국인입니다. 음. 작년에 구본무 회장 죽고 LG 총수가 된 구강모 회장이요. LG그룹 승계자입니다. 여기에 자녀들 전부 미국 국적자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LG는 장자승계 원칙이 지켜지면 이 자녀들이 나중에 LG의 총수가 될 텐데 그때가 되면 LG는 미국인이 지배를 하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지금은 한국인입니다만 젊었을 때는 시게미치 아키오라는 이름의 일본인이었죠. 군대 안 가려고 계속 시게미치 아키오로 살다가 40대가 돼서야 일본 국적을 포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그 여성들은 네. 글쎄요, 뭐 그렇게 뭐 비난의 대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꼭 그럴까 싶은데 남자들은 말이죠. 네. 이 병역 면제, 그렇습니다. 이거 그 목적이 예. 너무나 확연해 보이고 우리 또 그렇습니다. 그 조용기 목사님 아들 우리 네. 조민재 또 네. 조희준도 그렇습니다만은 조이준도 외국인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조민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국민일보 발행인 사장이었는데 네. 아니 근데 말이죠. 미국인이 대한민국 종합일간지 대표 발행인 할 수가 그러니까요. 없거든요. 그래서 2012년에 그 직을 잃었는데 네. 그래놓고 또 회장이 됐어요. 회장이. 예. 제가 이제 재벌 쪽만 알아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지만 예. 종교계도 들어보니까 그럴 게 뻔하다면 예. 야, 상도야, 네가 털 데가 진짜 많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러지 말고 네. 제대로 털어라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특히 종교계가 특히 그 개신교계가 더 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대한민국에서 보수 개신교에서 미국의 위치는 달라요. 미국은 뭐 그렇겠네요. 네, 하나님의 나라, 그렇겠네요. 은혜의 나라 이러니까 네. 네. 미국 국적을 얻는 거는 뭐 정서적으로도 이 보수교회 다니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이질적이지가 않아요. 예. 네. 참 이 재벌과 대형교회의 목사들과는 닮은 구석이 진짜 많네요. 그렇습니다. 뭐 세습하는 것도 그렇고요. 예. 싸가지 없는 것도 그렇고요. 그 신동빈 회장 아들이 신유열이라고 있어요. 예. 그 몇 년 전에 도쿄에서 일본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국제 결혼이 아닙니다. 네. 예, 신유열 롯데의 3세 승계자가 될 것이 분명한 사람인데 현재 일본인이에요. 예. 본명도 신유열이 아니고 공식 이름은 시게미츠 사토시인 거죠. 예, 이것도 왜 그러냐면 말씀해 주셨듯이 남자들은 대부분 병역 회피 문제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게미츠 사토시도 40세가 될 때까지는 시게미츠 사토시로 살다가 그 이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죠. 40세가 되면 병무청에서 안 쫓아다니니까요. 2014년 KBS가 한국 10대 재벌 일가 1세대부터 5세대 중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 빼고 921명 살아있는 사람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얘들 중에 외국 국적자가 115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재벌 인간들은 7명 중 1명이 외국인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궁금합니다. 다음 주가 설날인데 네. 이 외국인 가족들은 설날에 모이면 뭐 하는 건가요? 윷놀이 대신에 포커하고 막 그런 거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세배를 하는 게 아니라 손주들이 회장님한테 절도 안 하고 헤이 그랜드파 해피 뉴 이어 기브미 머니 뭐 이러는 걸 겁니다. 근데 이제 곽상도 씨는 M1 대통령 가족 집적거리지 말고요. 이런 거나 파헤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곽상도 씨한테 진심으로 조언을 하나 해주겠습니다. 칼을 뺄 때 생각을 좀 하고 빼세요. 내가 회두른 칼이 누구 목을 뺄지 고민을 좀 하라는 겁니다. 니네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국적, 자녀교육, 병역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는 니들이 절대 입에 올리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암기하세요. 니네들은 이거 꺼내는 순간에 전멸입니다. 저도 까먹고 있다가 네가 지금 동남아시아 교육 이야기하니까 신나서 지금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누구한테 피해가 갈지 깊이 생각을 해보고 예. 국적 자녀교육 병역 문제는 그냥 닥치고 있는 게 제일 유리한 길입니다. 아무튼
대통령 딸 해외 거주 문제는 이야기거리조차 안 되지만 곽상도 입으로 꺼내는 바람에 이렇게 또 오늘 한국의 지도층들, 재벌들 국적을 상기합니다. PD님께서 덧붙여 주셔서 한국 교단의 지도자들 이야기도 함께 들었고요. 더 이야기하기 짜증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 곽상도가 또 예전에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네. 이 사람은 주로 자식을 터내요, 보니까. 그런 일도 곽상도가 관여를 했었나요? 곽상도가 청와대 민정수석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박근혜 때. 네네네. 그리고 당시에 네.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얘기에 따르면 네. 곽상도 민정수석이 파일을 들고 네. 조선일보 강효상 편집국장한테 그 파일을 넘겼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쳤어요. 예. 참, 그 짓을 할 만한 새끼들이 모여있네요, 진짜. 그 둘이 나중에 네.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이 됐네요. 네, 예. 대구에서 당선됐죠. 예. 네. 강효상은, 이 비례대표고요. 네. 아이고. 참, 한심합니다. 예. 자, 네. 이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